최근에는 교정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장치가 좋게 개발이 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나오게 됐고, 예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그냥 한두 가지 장치로 교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치 종류만 여러 가지고, 또 앞에만 붙이는 뭐 부분 교정도 있고, 심지어는 장치를 붙이지 않고 꼈다 뺐다 하면서 치료가 되는 이제 투명 교정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도 많은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담 받으러 가시기 전에 알고 계시면 좀 좋은 것들, 좀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정 장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크게 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바깥쪽에 장치를 붙이는 브라켓도 있고, 또 치아의 안쪽에다 붙이는 설치 교정도 있고요. 그리고 좀 범위에 따라서 약간 앞니만 교정을 하겠다, 그럼 이제 부분 교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는 투명 교정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바깥쪽에 붙이는 장치는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이제 메탈 브라켓이라고 하는, 제가 한 인턴 레지던트 때는 메탈 브라켓의 비중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2000년대 뭐 초반 중반, 그때부터 이제 세라믹 브라켓이라고 해서 이제 치아 색깔이 나는 장치가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됐죠. 이제 비용도 굉장히 비쌌어요. 메탈 장치에 비해서 이제 세라믹 장치는 뭐 비용이 150만 원 이상 뭐 차이가 났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메탈 장치는 많이 쓰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세라믹 장치도 엄밀히 따지면은 그냥 일반 세라믹이 있고, 자가 결찰 장치가 있습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클립피쉬 브라켓이고, 뭐 데이몬 장치도 있고요. 또 이제 국내 브랜드에서는 오스팀에 나오는 이제 마제스티라고 하는 이제 브라켓도 나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메탈 장치고요. 뭐 요즘도 많이 쓰고요. 사실 장치는 선생님들마다 선호도가 달라요. 이 메탈 장치를 선호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 메탈 장치는 뭐 기능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심미적인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런 세라믹 브라켓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가결찰 브라켓이라고 하는 이제 클립피쉬 장치인데요. 자가결찰 장치가 이런 뭐 클립피쉬 장치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데이몬이라고 하는 장치도 있고, 기타 굉장히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모든 브랜드들을 다 써보지는 않았지만 클립피쉬 장치를 거의 한 15년 정도 썼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일 좀 무난한 장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더 뭐 다른 장치를 또 무난하게 잘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저는 이제 클립피쉬 장치를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장치 붙이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치아 안쪽에 붙이는 이제 설득 장치가 있고요. 이 장치는 이제 또 클리피 L이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이것도 자가 결찰 브라켓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가 결찰 장치를 보면은 캡이 있습니다. 이게 뚜껑이죠. 철사를 딱 이렇게 잡아주는 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가 결찰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부분 교정 장치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장치가 이제 MTA라고 하는 부분 교정 장치입니다. 부분 교정 장치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뭐 어떤 거 써도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크기도 비슷하고 역할도 비슷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MTA 장치고, 굉장히 작습니다. 작고 이물감도 적고 뭐 신비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장치를 쓰고, 그리고 또 부분 교정 중에서도 안쪽으로 하는 부분 교정은 이런 2D 브라켓을 사용을 합니다. 이 2D 브라켓은 굉장히 부피가 작고 얇아요. 그래서 이물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점은 잘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떼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납작하게 붙어 있어서 어떻게든 떼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장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투명 교정 장치들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많이 내고 있어요. 한 뭐 5, 6년 전만 하더라도 이걸 무분별하게 뭐 사용을 해가지고 각종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피해자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지금의 이제 투명 교정 이제 브랜드들이라든지 되게 검증이 잘 된 장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건만 잘 맞는다면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인비절라인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제 투명 교정 장치 브랜드가 있고, 뭐 국내에서는 이제 오스템에서 나오는 이제 매직얼라인이라는 장치가 있고, 뭐 세라핀, 뭐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치를 뭐 선택하느냐는 사실 이제 선택한 환자분이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담당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장치로 선택해서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장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부분 교정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만 교정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환자분의 케이스는 정말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교정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다가도 또 부분 교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투명 교정이 가능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진단 하에 담당 원장님이 또 추천해 주시는 그런 장치들을 위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모든 환자들한테 다 적용하는 건 아닌데, 그거의 대표적인 장치가 이제 확장 장치입니다. 부종교합을 일으키는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좌우측 악궁이 좀 좁아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악궁을 확장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렉스라고 하는 이제 고정식 확장 장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데, 뭐 이런 고정식 확장 장치를 쓸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너무 뼈가 단단하다, 그리고 양이 많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을 경우에는 이 고정식 확장 장치에다가 이제 스크류를 같이 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를 뭐 소위 우리가 마르페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스크류랑 같이 붙어 있는 확장 장치를 쓰는 경우들도 최근에는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더 좋은 이제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치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확장 장치도 있어요. 이거는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장치인데, 뭐 고정식이라든지 뭐 스크류를 심기도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가철식 꼈다 뺐다 하면서 뭐 확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즘에는 너무 많이 알고 계신 건데, 이제 미니 스크류라고 하는 교정용 나사입니다. 사실 이제 나사를 잇몸에 씌운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일단 너무 아파 보이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아플 수도 있지만 그렇게 너무 잔인하게 아픈 뭐 그러한 시술은 아니고,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 다르고, 이거와 관련돼서는 제가 여러 가지 또 영상에서 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 링크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장치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현실적인 이제 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교정 치료 비용 수납과 관련돼서는 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일시불로 다 결제를 하는 뭐 병원들도 있고, 아니면 좀 분납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예전부터는 가장 흔한 타입은 일단 기본적으로 비용, 그걸 소위 뭐 장치 비용이라고 하는데, 일단 교정 비용에다가 다달이 내는, 올 때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내원을 하는데 올 때마다 내는 월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통 5만 원에서 한 뭐 1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월비 개념,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병원 사정에 맞게, 그 병원 시스템에 맞게 아마 병원마다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말씀드린 이제 분납으로 치료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부터는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이제 장치비를 내고 뭐 다달이 내는 이런 패턴이 가장 일반적이었어요, 교정치료 비용 중에. 근데 뭐 이게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비용을 내면은 이게 한 달에 2번 좀 오셨으면 하는 부분 타이밍이 있거든요. 이제 뭐 이거는 일주일 간격으로 오면 좋은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되게 애매해져요. 올 때마다 사실은 좀 뭐 내야 되는 건지,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되는 거니까 이걸 또 고민하게 되면은 환자도 고민이고 의사도 고민일 수 있거든요. 올 때마다 뭐 치료 비용이 청구가 돼야 되는 건지, 또 환자 입장에서도 이거 한 달에 두세 번 오라 그러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아예 그냥 총액 기준으로 이제 분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또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지장치 비용이 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조삼모사인데 뭐 총 진료비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무튼 뭐 합치느냐 분리하느냐 차이지 돈을 더 받느냐 더 내느냐 이런 차이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유장치는 제작하는 비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미리 받아버리느냐 아니면 나중에 내느냐 뭐 이런 차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 수도 있고, 교정 상담이 처음이시라고 하면은 막상 처음 이제 뭐 실장님이라든지 담당 선생님 만났을 때 또 정보가 너무 없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또 못 알아듣기도 하고 당장에 되게 고민되는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요 정도. 근데 너무 많은 정보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브라켓을 또 검색을 하고 뭐 미니스쿨 이런 걸 뭐 검색을 하면은 뭐 안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 좋다 안 좋다는 이제 뭐 사실은 뭐 환자 상황마다 너무 다르고 뭐 경험담들도 다르겠지만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또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장단 선생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장단점까지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오히려 더 혼란만 초래되고 뭐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사항들, 뭐 장치가 이런 종류가 있다, 그리고 뭐 비용 수납이 이렇게 되고 이런 병원들이 있다 정도를 알고 계시고 이제 상담 잘 받아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